여러분 안녕하세요. 귀간조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간호조무사 시작부터 알았으면 좋았을 꿀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원 선정 방법, 학원 다니면서 공부 방법, 또 필기법, 학원에서 동기들과의 인간관계, 또 선생님과의 관계, 또 실습 나갔을 때의 동기들과의 인간관계, 이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또 막판 어떻게 또 자격증을 따야 하는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굵게 그 아웃라인을 잡아 드려 볼게요. 간호조무사 학원 선정법 요 부분은요, 영상을 하나 따로 빼야 될 만큼 내용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굵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집에서 30분 이내에 좀 근거리의 학원을 선정하셨으면 하고요. 3군데 정도는 적어도 상담을 가보세요. 만약에 주간반, 국비반으로 끊는다 하시면요, 국비반 그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 담임 선생님이 전체 교과목의 70~70%를 강의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 목소리가 내가 너무 싫어하는 목소리 톤은 아닌지, 발음은 괜찮은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약간의 호감이 있어야 이게 귀에 꽂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좀 좋아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걸 봤어요. 이 강사분의 목소리가 내가 듣기에 거슬리지 않는지. 그래서 그것만 보고 한 번에 그냥 제가 다니는 학원을 초이스했는데, 저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어요. 담임 선생님이 정말 강의도 너무 잘하셨고, 이제 또 자잘한 아쉬움들은 있지만 그것을 상담하는 학생이 다 알고 등록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60%~70% 정도의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파트타임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그 선생님들의 수업의 퀄은 사실 장담을 못해요. 자주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그 시설이 줌 수업일 때는 또 뭐가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제 또 오프라인 강의 다시 나가잖아요. 시설이 너무 열악해도 힘들어요. 휴게실조차 없고, 내가 쉬는 시간에 뭐 간식이라도 먹고 싶고, 뭐 이렇게 조금 복습이라도 하고 싶고 한데 공간이 없으면 힘듭니다. 저희 학원이 그랬어요.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서는, 저는 저희 학원이 4층이었거든요. 2층, 3층 그 복도 좁은 그 계단에서 혼자 서가지고서는 혼자 막 녹음 뜨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힘들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여러분이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학원에 상담만 하는 상담 실장님 같은 경우는 상담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 동기 언니가 간호조무사 나중에 공부한다고 했을 때 다른 학원 소개시켜 줬었거든요. 근데 거기 상담을 갔는데, 상담 실장님의 말을 홀려가지고서는 상담 실장이 이 정도면 이 학원은 괜찮겠지 하고 등록을 시켰는데, 막상 그 수업 어떤지 제가 조금 녹음 떠가지고 카톡 보내보라 했는데 수업을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상담 실장님 말빨에 속아가지고 등록하시면 후회할 수 있다. 나를 가르치는 담당 강사, 담임 선생님하고 분명히 여러분 상담을 하시고 학원을 등록하세요. 왜냐면은 이 코스가 1년 정도 코스입니다. 6개월 정도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실습 나가서도 담임 선생님이 나를 실습지에 꽂아주고, 거기가 또 실습지가 영 아니다 그럼 바꿔주고, 그 모든 과정을 담임 선생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담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활한 것이 좋다. 요즘 간호조무사 학원이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년 코스가 거의 5~60만 원 정도예요. 근데 본인 부담금은 더 적죠. 지금 몇 프로죠? 그래서 그래도 돈 100 이하로는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이 공부할 양도 많고요.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론하다가 중도 탈락하는 동기도 있었고, 실습하다가 중도 탈락하는 동기도 있었어요. 학원마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론을 740시간을 다 끝내고 나서 실습을 나갔는데,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뭐 한 2달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습지로 바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한 2달 있다가 뭐 이론 좀 하고 또 실습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장단점은 있어요. 저희 학원은 이론을 다 끝냈죠. 그러고 나서 실습을 보내니까 실습에서 포기하는 학생은 이론 6개월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론할 때 맨날 공부 열심히 해갖고 맨날 막 다 맞고 하나 틀리고 2개 틀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습지 나가자마자 저 진짜 첫날부터 때려치고 싶었거든요. 이게 뭐야, 나 이러려고 내가 이 자격증 따려고 했어. 나 진짜 들어서 못 버티겠네. 진짜 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정말 때려쳐야지. 그 마음을 진짜 첫날 저는
여기 막 손도 비어서 피도 질질 흘렸을 뿐더러 집에 오는 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11월 말이었으니까 날씨가 좀 쌀쌀했죠? 너무 화가 나서 열을 식히려고 집까지 걸어왔어요. 막 울면서 씩씩거리면서 나 진짜 더러워서 나 못 다니겠다 이랬었는데 이런 6개월을 제가 만약에 안 하고 실습을 바로 나갔으면 저는 정말 때려쳤을 건데 내가 이렇게 6개월을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걸 지금 포기하는 것도 나는 내 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일주일만 참아보고 그래도 아닌 것 같으면 난 때려치자. 저는 그래서 꾹 참고 일주일을 다니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3일 정도 다니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괜찮아져서 그래 내가 이 자격증 딴다 이래가지고 마무리를 잘한 케이스였고 저희 동기 중에 실습을 이론을 6개월을 하고 실습하는데 남편이 너무 반대해가지고 애 안 보고 뭐하냐 이제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갖고 자격증을 못 따고 탈락한 동기도 있었고 이론 초반쯤에 또 집안 사정으로 또 이렇게 그만두는 동기도 있었어요. 이제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막판에 그 학생들이 가장 조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을 너무 안 들었다. 제가 수업을 많이 빠졌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못 가르쳐서 수업을 안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못 가르치는 강사도 여러분보다 나은 거예요. 뭐라도 배울 거는 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한테 배울 게 한 개도 없어집니다. 뭐 못 가르친다 이런 얘기 하면은 잘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냥 못 가르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 수업 시간에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것 같아도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도 나보다 낫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 그렇게 좀 세뇌를 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떤 좋은 학원이라고 해서 강사가 다 내 마음에 들고 수업도 진짜 너무 잘하고 이런 학원 없거든요. 이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저 선생님은 너무 못 가르쳐. 이거 되게 어려운가 뭐 공중보건인데 진짜 더럽게 못 가르쳐. 이렇단 말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배울 것을 최대한 배우고 복습도 하고 모르는 거는 뭐 구글링을 하든지 네이버에 검색하든지 또는 기간조 영상을 보면서 머리에 넣던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때는 기간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맨날 네이버에 검색하면서 이게 뭔 뜻일까 알아보고 저는 이게 하루에 7시간씩 수업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 한 3주 정도는 복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학원에서 7시간을 들으면서 집중을 하면은 너무 이게 피곤해가지고 집에 와서 복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뭐 책을 좀 보다가 시간이 가기도 하고 또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그걸 다 녹음을 떴었거든요. 휴대폰으로. 그걸 집에 와서 듣자니 또 7시간을 듣는 것도 무리가 있고 되게 이렇게 해봐야 되나 저렇게 해봐야 되나 공부 방법을 몰라갖고 한 3주를 지내고 나서 수업 진도는 이만큼이나 나갔는데 내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 방법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때부터 제 스스로 만든 공부 방법은 일단 학원에서 수업을 완벽하게 알아듣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나서 뭔가 모르는 부분을 옆에 메모장에 적습니다. 쉬는 시간 되자마자 선생님한테 달려가요. 선생님, 여기서 뭐 능동감을 뭐 한다는 이게 뭔 뜻이에요? 정말 쉬운 것까지 다 물어봅니다. 이거를 혼자 네이버에 찾아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네이버의 지식이 달라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좋거든요. 물어보면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걸로 밑에 적어요. 내가 아는 그 말로 용어를 풀이해야 돼요. 혼자 책을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내가 나중에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저는 그것을 내 수준에 맞는 용어로 다 변경을 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는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거는 뭐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요거는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고 빈출된다 하면은 저는 뭐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저 혼자 나름의 이거는 국가고시에 나왔던 거. 그거는 이제 약간 무슨 뭐 노란색 형광펜. 요거는 중요한 거. 그거는 빨간색 형광펜.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뭐 알아야 되는 거. 이거는 파란색 형광펜.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면 글씨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했고 이 한 페이지에 중요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뭐 한 줄, 두 줄이거든요. 그럼 그 교재 밑에 저는 그걸 적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는 뭐 파상풍, 호흡 유지야. 뭐 이걸 한 줄 적는다든지 트렌들렌버그 포지션, 쇼크 자세는 다리를 들어 올린다. 뭐 이런 거 딱 그 페이지에서 중요한 한 줄, 두 줄을 이 맨 아래에다 적어요. 그럼 나중에는 급할 때는 이 종이를 보면서 이렇게 책을 펼치면서 이 밑에 두 줄씩만 읽어도 그게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6권에서 그 두 줄씩만 읽어도 진짜 썸머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이 좋았다. 그리고
그리고 밑줄을 그을 때 저는 무조건 자를 대고 깔끔하게 그었습니다. 이 책 자체가 너무 더럽고 하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약간 단권화 시켰어요. 보통 노트 필기를 많이 합니다. 제 짝 같은 경우도 노트 필기를 정말 잘했거든요.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해요. 왜? 노트 필기라는 거는 여러분 저는 좀 비추입니다. 노트 필기를 하려면요 또 하나의 책을 내가 노트에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메인이고 노트 필기가 서브로 되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을요 꼭 이렇게 머리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각적으로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왼쪽 어디 그 상단 부분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모든 것을 몰아넣는 것이 전 좋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필기할 게 많아, 그 부분을 저는 노트나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 교과서에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어요. 떨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페이지에서 그냥 끝내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그게 여러분 국시 막판에 이게 뭔 얘기인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공하고 싶으면은 성공한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시고 싶고 합격하시고 싶으면요 이 공부를 잘했던 사람, 고득점 맞았던 사람이 했던 그대로만 해도 중간 이상은 간다는 거죠. 네, 저는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필기를 했고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페이지에 한 2줄, 3줄. 저는 그 부분을 집에 와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떴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녹음을 떴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4과목 정도씩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그 과목별로 다 떴어요. 저는 이론 다니는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걸 다 녹음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매일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녹음한 것을요 녹음의 분량은 많지 않았어요. 한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녹음을 밥 먹고 씻고 피곤하니까 누워있고 하는 순간에 계속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학원 준비하는 시간에도 들어요. 오늘은 만약에 과목이 기본간호랑 의료복구랑 모성이 있어. 그러면 그 전 시간에 제가 녹음한 모성, 뭐 기본간호, 의료복구 그걸 듣고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요번 수업을 할 때 전 시간에 무슨 수업을 했는지 그걸 한 번씩 질문을 해요. 그러면 대답을요 저 혼자 합니다. 저는 이 육성을 내가지고 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수업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거를 말하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조금 그랬었다가 나중에는 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위기가 돼서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었어요. 선생님이 그런 칭찬을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수업 시간에 대답을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저희는 합격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딱 한 명 떨어지고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4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론 때 1명 탈락, 실습 때 1명 탈락해서 43명이었거든요. 43명이 시험을 받고 딱 1명 탈락하고 다 붙었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좋은 편이죠. 그 정도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 반의 수업 분위기가 좋으면 합격률이 좋다. 그런데 수업 분위기가 나쁘면 정말 많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고 저희 반 분위기는 정말 으쌰으쌰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막 모르는 거 서로 물어보고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제가 막 녹음한 그런 요점을 동기들이 뭐 공부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고 막 그러면은 제가 카톡으로 제 목소리를 전송해줘서 그거 듣고 시험 잘 봤다고 뭐 그 기프트콘 같은 거 선물 받기도 하고 학원 다닐 때부터 그랬었어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국시 막판에는 뭐 막 과외 같은 것도 해주고 뭐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제 목소리로 녹음해서 중요 부분을 무한 반복하는 공부법을 해서 이 공부법이 괜찮구나. 또 이렇게 살면서 내 목소리를 내가 녹음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공부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간호조무사 학원 다니면서 이거 괜찮은 공부법이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학원에서 중간에 형성평가 하잖아요. 거기서 전과목 거의 다 100점이 나왔어요. 뭐 한두 개 틀리고 이런 식이어서 이 공부법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냥 마지막까지 그 공부법으로 왔고, 코로나 때문에 국가고시 날짜가 딜레이가 되면서 이 공부한 거 다 잊어먹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어서 그게 이제 기간주의 시발점이 된 거죠. 공부하면서 필기 일단 깔끔하게 하시고 중요한 거 표시 잘 해놓으시고, 혹시 수업을 빠지거나 하게 되었을 때도 저는 제가 그 선생님 강의 녹음해갖고 결석한 학생들한테 카톡 전송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책을 잠깐이라도 빌리던지 해서 필기를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 표시를 하시던지 아니면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자기가 놓친 부분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의 동기들과의 인간관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원 다니기 전에 혼자 하는 일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뭔가 이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 모임에 너무 이제 좀 뭔가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같은 수업을 듣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거기서 인간관계를 좀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학원은요 자격증을 따러 가는 곳이지 인간관계를 하러 가는 곳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당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친하게 지내면 좋을 사람 한두 명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다 친해지기도 어렵고 또 이제 그 여자들만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말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뒷담도 돌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해서 또 학원을 안 다니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친해지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적당하게 내 할 도리만 하고 내 이미지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그냥 드립니다. 제가 디테일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저희 그 학원 동기들도 제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누구 얘기인지 또 알고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디테일하게 말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뭐 애를 혼자 키운다, 사실은 이혼했고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들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남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 공부하기도 바빴는데 그런 고민을 저한테 토로하는 동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엔 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판에는 되게 힘들었던 게 나 혼자 뭐 하기도 힘든데 그런 동기를 챙겨주느냐고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혹시 떨어질까봐 막 공부시켜주고 막 뭐 도와주고 그래서 자기의 뭔가 단점을 까면서 다가오는 동기들을 약간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을 얘기해서 나한테 다가오고 나의 길을 빨아가는 그런 인간관계는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지내시면서 이게 이제 어느 면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학원 선생님과는 잘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담임 선생님께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조금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수업도 귀 잘 들어옵니다. 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좀 이렇게 찰떡같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기간조 영상도요. 진짜 호불호가 많았어요. 초창기부터. 정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정보를 줘서 고맙다. 정말 선생님 덕에 합격했다.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제 목소리가 정말 얼마나 고맙게 잘 들리고 본인이 그러니까는 그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말이 빠르다, 뭐 말투가 뭐 싸가지가 없다, 어쨌든 그렇게 아니 그러면 안 들리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도움이 되니까 들으시거든요. 본인한테 득이 안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받는다는 거는 그건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좀 못해도 좋아하는 마음을 억지로라도 갖고 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학원 다니면서 우리가 공부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관계, 가정주부이신 분들 많잖아요. 가정이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7시간씩 학원에서 수업 듣고 집에 가잖아요. 차려주는 밥도 먹기 힘듭니다. 너무 지쳐가지고요. 남편은 뭐라고 하죠. 너 집안일 안 하냐 막 그런데 가정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기한을 정해서 이때까지는 좀 도와줘라. 나도 너무 힘들다. 하지만 나도 자격증 따서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족의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명하게 여러분께서 대처하고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습을 나가게 되면은요. 그 반 편성상 뭐 이렇게 5명이 같이 나가거나 8명이 같이 나가거나 동기들과 같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그 전에는 굉장히 친했었는데 실습지 나가서 완전히 원수가 되는 동기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오늘 좋았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습지 나가서 이 사람이 조금 일을 잘하거나 뭔가 인정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위축되고 제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쟤 때문에 나도 일을 덩달아 열심히 해야 되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동기들도 있었어요. 그건 있습니다. 내가 실습 나가서 일을 잘했어. 그런 분들은 실습지에서 취업이 돼요. 그래서 뭐 동기들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내 할 도리만 잘하고 그냥 똑바로 살고 똑소리 나게 살면은 취업도 잘 되고 어디 가서도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래서 다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 생활 성실하게 하고 한 분들은 학원 선생님이 취업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취업 제의가 학원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곳은 근데 조금 일이 좀 힘들거나 직원이 많이 바뀌는 병원 같은 경우에 간호학원으로 문의를 많이 해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제 평소에 좀 이렇게 찍어놓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 아니면은 얘는 어디 가서도 내가 이 소개해줘도 욕먹지 않겠다? 그런 학생들은 다 아름아름 연결을 해주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이렇게 웹상에 사이트에서 워낙에 잘 돼 있어서 그냥 혼자 알아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뭐 추천 같은 거 없이도 넣으면은 또 다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뭐 취업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를 중도에 포기하고 싶다 이런 분이 정말 많이 있으셨어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포기를 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해요. 뭔가 시작했는데 아니다 싶은데 질질질질 끌려가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결국은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막 진짜 심란하거든요. 간호조무사 이제 학원 다닌 지 한 달 됐는데 나 진짜 못해 먹겠다. 그러면 저는 포기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미 내가 발 담근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럼 끝까지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가장 큰 순간은 저는 실습 첫날부터였는데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의 기간조는 없겠죠. 근데 그때 내가 꾹 참고 다니기를 얼마나 잘했나.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포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신다면 일주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마음 잡고 한번 열심히 해보는데 나 진짜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그때 깔끔하게 포기하시고요. 그거를 극복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자격증을 따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간호조무사의 비전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제가 요거를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떤 직업에 대한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최저시급만 받아도요 월급이 22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경력이 단절되고 간호조무사 하시는 분들이 4060이 제일 많아요. 40대가 정말 많고 50대 그리고 60에서 61, 2, 3세 정도까지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 어디 가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뭐가 있어요?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서빙, 마트 캐셔, 그리고 뭐 일용직, 포장직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호조무사는 병원에서 일하죠. 아픈 사람들이 오면은 선생님 합니다. 병원에 와서 막대하거나 진상 치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 내가 몸이 아파서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일이 좀 깔끔하다 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도 아파서 병원 가셨을 때 그 선생님들 있으시잖아요. 선생님들 다 병원에 계시는 그 선생님의 그 자리가 내 자리다 생각해 보세요. 일단 뭐 아침에 출근해서 6시면 퇴근하고 괜찮습니다. 일하기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아프면은 바로 처방전도 받을 수 있고 주사도 바로 맞을 수 있고 병원 일이 생각보다 재밌고 보람된 일이 많고요. 어떤 분들이 이게 천직이냐면요, 약간의 측은지심이 있거나 이 뭔가 천성이 좀 착하신 분들, 뭔가 남을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간호조무사 병원 일이나 요양보호사 일이 천직이에요. 하면서 정말 이게 내가 이거 선택하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도 환자와의 이런 티키타카 때문에 직원들과 이런 거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또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재밌고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 간호조무사가 무조건 진료실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이 되면 상담실장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또 매출의 몇 %를 인센으로 받고요. 내가 정말 상담을 잘해서 오늘 뭐 몇천만 원짜리 치과 뭐 환자를 뭐 계약했어, 피부과 뭐 얼마짜리 계약했어, 이렇게 되면 또 그 매출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고 급여도 생각 외로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또 베니핏이 있어요. 제가 피부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그 데모라고 해서 기계가 며칠 동안 옵니다. 그 제약회사 이런 데서 3일 정도 뭐 또는 일주일 정도 이 기계를 무료로 써보세요. 그리고 사주세요. 이런 프로모션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제약회사 분들이 원장님한테 그 기계를 일단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면 테스트할 직원을 눕혀야 됩니다. 그럼 저는 항상 제가 누웠어요. 마취를 보통은 하고서는 시술을 받아야 안 아픈데
그 마취하려면 또 막 4, 50분 걸리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 마취도 안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바로 누워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시술을 받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피부과를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 시술들을 무료로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돈을 내더라도 굉장히 또 저렴하게 직원가로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뭐 별의별 시술을 다 받아봤고, 내가 시술을 받아봤기 때문에 환자한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적나라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단점이 있지만 피부가 어떻게 개선이 된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좋아하면은 또 그게 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마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첫 술에 배가 안 불러요. 이과 저과 다니면서 나한테 적성에 맞는 과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분야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또 다른 비전 하나 설명드리면, 영어, 중국어 잘하시는 분 있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시 관광 코디네이터 많이 뽑습니다. 외국인 환자가 많아요. 중국 환자도 많고요. 그랬을 때 그 외국어를 하게 되면은요, 외국어 보고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은 진료실도 할 수 있고 코디네이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몸값이 높아진다는 거. 그 용산 쪽에 미군 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간호조무사를 뽑아요. 제가 그 학원 다닐 때 그 파트타임 강사 선생님께서 그 미군 부대 간호사 선생님이셨어요. 현장에서 그 간호사 일을 하시면서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수업을 하셨거든요. 그 선생님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영어 잘하냐, 미군 부대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우리 한번 놀러 와라 이러셨는데, 제가 그때 영어를 좀 못해가지고 저는 안 되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길은 많다. 그리고 페이가 한국하고 완전 다릅니다. 몇 배예요, 몇 배. 그래서 내가 뭔가 몸값을 높이고자 한다면은 진료실에서 진짜 치과라고 하면은 임시치아도 잘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간호조무사라고 해서 최저시급만 받고 맨날 엉덩이 주사만 놓고 뭐 IV만 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상담 쪽으로 빠지던 미국 그 뭐 부대 쪽으로 일을 하던, 그리고 이제 관광 코디네이터로 해외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본인이 다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다는 거. 그리고 저 역시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서 지금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또 병원 일도 또 알바로 또 짬짬이 하고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을 뭐 굳이 내가 최저시급 받으면서 엉덩이 주사 놓고 그런 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그 비전을 찾으려면은요, 내가 그 분야에 뛰어들어서 해봐야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자격증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자격증 따면서, 자격증만 따는 게 아닐 거예요.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많이 성장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외모도, 표정도, 마인드도 달라져요. 이 국가 자격증이 하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끝까지 하셔서 자격증 따시고요. 그 길에 저 기간주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